안녕하세요. 챕터 5 인터넷 마케팅 조사 두 번째 시간, 인터넷 마케팅 조사의 일반적인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 마케팅 조사하는 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단계는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합니다. 문제, 첫 번째 1번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한다. 2번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조사 계획의 수립. 3번은 자료를 수집합니다. 자료의 수집. 4번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합니다. 4번 자료의 분석과 해석. 5번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해볼까요? 문제 인식, 그리고 정의를 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수집, 즉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료의 분석과 해석, 조사 결과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렇게 5가지를 마케팅 조사의 일반적인 절차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그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한다. 이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쇼핑몰이 매출이 부진하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출이 부진하니까 그냥 있어야 됩니까? 또는 갑자기 길거리로 나가서 가판대를 길거리로 전진 배치시켜서 거기서 큰 확성기를 틀어놓고 판매를 시작하면 될까요? 아니면 갑자기 온라인에서 어떤 할인 행사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쇼핑몰에서 매출이 떨어졌다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인식합니다. 아, 이것은 문제다. 단순하게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또는 지금 밖에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판매 현황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긴 또는 어떤 현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라고 문제를 정의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이렇게 생긴 문제에 대해서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여기에서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이때 이미 우리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의 접근이 어떠해야 될 것이다 라는 추론과 구상을 하게 됩니다. 자, 인터넷 마케팅 의사결정 문제와 조사 문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자, 의사결정을 하는 문제, 그러니까 의사결정,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합시다,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합시다, 얼마나 합시다, 언제까지 합시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의사결정의 문제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새로운 배너 광고를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사이트 방문 고객이 증가된다. 교차 판매가 증가된다. 제3자 물류를 결정한다. 새로운 콘텐츠를 도입한다. 또는 도입하지 않는다. 그럼 조사를 뭘 해야 될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결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이걸 위해서 뭘 조사를 해야 되는가? 자, 배너 광고에 대해서는 여러 배너 대안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사이트 방문 고객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사이트 접속 경로를 조사합니다. 접속 경로.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쇼핑몰은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이 쇼핑몰은 에누리닷컴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이 쇼핑몰은 구글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이런 접속 경로들이 있어요. 또는 내가 직접 광고를 쳐서 또는 그 웹사이트 주소를 쳐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접속 경로를 조사합니다. 교차 판매가 증가한다. 자, 교차 판매가 뭡니까? 이렇게 내가 다이렉트로 파는 게 아니라 어디서 파는 것과 연동을 시켜서 파는, 이렇게 교차해서 파는. 자, 그러면 교차 판매가 가능한 제품은 무엇인가 라는 조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3자 물류의 결정. 이것도 마찬가지죠. 물류를 하는데
직접적인 게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하는 물류. 그러면 자사물류, 우리 회사 물류와 제3자 물류, 우리 회사 게 아닌 것이거나 또는 타 유통망을 통해서 하는 제3자 물류에 대한 물류 비용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3자 물류가 더 싸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직접 자가 물류가 더 싸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또는 싸기는 싸지만 우리가 하기에는 여건이 안 된다. 뭐가 안 될까요? 우리가 뭐 창고 부지가 있어야 된다. 또는 어떤 그 시설을 우리가 건립을 하거나 건설을 하거나 또는 임대를 해야 된다. 또는 어느 정도 단위 이상의, 예를 들면 한 달에 1억 원 이상의 물류 비용을 지출해야 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런 물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규모의 문제 등등등이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보통 우리가 소매점 온라인 쇼핑몰을 내가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물류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대한통운, 옐로우 택배, 옐로우 캣 또는 무슨 물류에다가 우리가 우체국 택배나 이런 걸 통해서 하죠. 그건 자가 물류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물류 창고도 있고 이마트 전용 물류를 담당하는 택배 차량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를 이뤄서 자가 물류를 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우리가 큰 기업을 운영한다면 자가 물류이냐 제3자 물류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대안을 평가하고 그것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규모의 한계로 인해서 사실은 제3자 물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자, 새로운 콘텐츠 도입에 대한 여부를 결정한다. 이거는 적절한 시험 시장 결정과 테스트 마케팅, 베타 버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게임을 온라인으로 올릴 때 어떻게 할까? 테스트를 해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시제품을 판매하거나 또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시식 한번 해보세요. 새로 나온 신제품입니다. 해서 반응이 좋으면 더 많은 물량을 더 공격적으로 판매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반응도 좋지 않고 판매 실적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우리가 생산 단계에서부터 미리 축소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의사결정의 문제와 조사의 문제가 연동되는 그런 실사례들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조사 계획.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를 했다면 이제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자, 문제가 명확히 정의되고 조사의 방향이 구체화되면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 조사 계획 수립이라는 것의 의미는 조사 문제,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 대상. 그 다음에 그 어떤 종류의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 종류, 구분하는 거고요. 수집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직접 가서 설문을 할 것인가, 아니면 대리점이나 체인점, 유통망 같은 데 가서 거기에 재고 수량의 어떤 변화 추이를 조사할 것인가, 또는 뭐 광고의 내용들을 조사할 것인가, 뭘 조사할 것인가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분석,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뭐 통계를 할 것인가, 평균을 낼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복잡한 산포도가 있는 데서 우리가 추세를 연결하기 위한 어떤 수학적인 방법을 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차 자료, primary data, 2차 자료, secondary data, 우리가 직접 수집한, 직접 물어보고 설문을 해서 물어본 데이터 1차 자료, 그 다음에 다른 조사자들, 정부기관이나 대형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얻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특성에 맞게 우리가 선정한 타겟에 맞는 부분만 발췌를 해서 그들의 행동 패턴을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계절의 변화 추이를 연구한다든지 지역의 집중도나 어떤 지리적인 그 집객의 패턴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료의 수집인데요. 자료의 수집. 그러니까 직접 조사하는 거죠. 자료의 수집.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1차 자료의 수집을 알아보겠습니다. 1차 자료의 수집은 뭐라고 했나요? 직접 조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직접.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대면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온라인, 스마트폰이나 이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수집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관찰법이 있고요. 인터넷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있고요. 인터넷 실험법이 있고요. 인터넷 설문조사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볼까요? 인터넷 관찰법, observation method. 이거는 뭐냐면, 조사자가 소비자의 행동이나 기타 조사 대상을 직접 혹은 기계를 이용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자, 대표적인 거는 로그 분석입니다. 로그 파일. 어디 로그인하고 로그아웃하고 언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들이 나가고 언제는 이렇게 활동이 없다가 언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하는 로그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분석합니다. 자, 분석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서는 이 웹사이트에 머무는 시간이 1시간이 넘었다. 어떤 데서는 5분이 채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분석하고요. 시간대별로 언제가 높았다, 언제가 낮았다. 이런 것들도 분석합니다. 이것은 구글 플랫폼 같은 데만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인터넷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한 8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어떤 주제를 제시해서 토론을 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내용 얘기하는 걸 들어요. 인터뷰죠.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그래서 그 토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마케팅의 참고 자료로 이렇게 추출하는 방법, 이것을 인터넷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보다 좀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전문적이고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방법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채택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인터넷 실험법이에요. experimental method. 이거는 인과관계 조사를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인과, causal research. 원인과 결과를 조사함에 있어서 이 둘의 연계성, 연관성, 유의성을 측정하거나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보는데, 예를 들면 인터넷 배너 광고의 효과 측정을 위한 클릭률, 예를 들면 플래시 애니메이션하고 이벤트 배너에 이걸 어떤 걸 사용했을 때 더 클릭률이 높아지는가,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더 좋았다, 또는 이벤트성 배너, 이렇게 뭐 팝업 창 같은 게 떠서 뭔가 이렇게 광고를 한다든지 뭔가 메시지를, 어드버타이징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다든지 하는 것이 더 클릭률이 높았다. 이걸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이런 거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외생 변수의 제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이런 동일한 조건이 아니라 어떤 데는 트래픽, 그러니까 인터넷 접속이 매우 빠르고 어떤 데는 좀 느리고 어떤 데는 다른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이쪽은 좀 매우 원활하게 되고 하는 외생 변수를 제거하고 일종의 변수를 통제하는 거죠. 동일한 조건 내에서 공정한 플랫폼 안에서 A안이 우월하냐 B안이 우월하냐, 또는 A안이 더 효과적이냐 B안이 더 효과적이냐, 이거를 직접 실험하는 방법을 우리가 실험법, 인터넷 실험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설문조사법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케팅 조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 설문조사법은 그야말로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인터넷 설문조사는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경제는 밝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또는 매우 그렇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된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매우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5점 척도나 또는 그 이상의 뭐 10점, 플러스 10점, 마이너스 10점까지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위로 5점, 밑으로 5점 정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 설문조사의 장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과거의 설문조사는 이제 전화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 점점 이제는 뭐 거의 뭐 아주 압도적인 비율로 성장했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빠르게 변화하는 통신기술, 소비자 행태,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행태에 대해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이야말로 소비자들의 빠른 변화를 감지하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다, 툴이다, 매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술적 장벽, 뭐 텔레마케팅, 뭐 전화번호부, 우리 이제 집에 일반 전화가 없는 가정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개인이 뭐 02나 뭐 031이나 032 뭐 이렇게 지역 번호가 뜨는 번호를 잘 안 받게 되거나 하는 이유가 이제 직접적으로 개인 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 때문에 오히려 전통적인 전통적인 마케팅 조사 방법은 설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인터넷 방식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 설문조사의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글로벌 리서치, 우리가 월드와이드 글로벌리 리서치가 가능하고요. 유연성, 매우 유연하고요. 빠르고 적시, on time. 내가 지금 필요한데 아주 적시에, 적기에 바로 조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기술적인 혁신, 기술적으로 조사를 하자마자 바로 분석이 됩니다. 뭐 이런 것들. 편리, 아주 편리하죠. 뭐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필요가 없고 매우 빠르고 동선도 짧고 뭔가 이렇게 편리한 방법으로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데이터 분석이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점. 데이터 코딩, 이걸 가지고 어떤 리포트를 위해서 인풋하는 코딩하는 작업이 용이하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스팸 메일로 인식하게 된다. 내가 마케팅 조사를 하는데 모르는 어떤 요구가 왔어요.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마케팅 조사 뭐뭐뭐인데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합니다. 왜? 스팸 메일이거나 또는 심지어 해킹을 당할까봐 겁나서 안 하는 거죠. 두 번째, 인구 통계 왜곡적 특성. 이거 뭐냐면 우리가 전화조사라든지 만나서 하는 설문조사는 어린 계층부터 나이 든 계층까지 균일하게 또는 어떤 횡적으로도 마찬가지죠. A 지역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A, B, C, D, E, F, G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르게 우리가 채택해서 조사할 수가 있는데 온라인은 어떻습니까? 특정 국가, 특정 지역의 특정 연령의 특정 성별의 특정 특성을 가진 사람들만 많이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시장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고 왜곡된 결과를 얻어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모집단을 샘플링하는 데 있어서의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오류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럴 수 있다. 왜곡적 특성이 있을 수 있다. 표본에 맞춘 억지 질문 또는 응답자의 온라인 경험이 부족하다.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도 있고 응답률이 낮고
인적 통제, 가서 뭐 뭔가 이렇게 유의사항을 얘기한다든지 하는 그런 통제가 결여될 수 있다라는 단점들도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률적 추출이라고 하거든요. probabilistic sampling.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샘플링한다. 자, 모집단이 이제 크게 있는데 우리가 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어떤 샘플링,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균일하게 우리가 샘플링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모집단 이렇게 크게 있는데 샘플링을 너무 이쪽에서만 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넓은 영역에 있는 표본,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통계적인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검증된 어떤 수학적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문제를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뭐 이런 표현 씁니다. 임의 표본 추출, random selection 또는 random sampling, sample frame, sampling frame,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연도는 잘 기억 못 하겠는데 미국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했던 데이터가 미국 내에서 굉장히 저명한 마케팅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땠냐? 정확하게 틀렸어요. 예측이. 왜 틀렸느냐?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에는 다인종들이 있잖아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히스패닉도 있고 아시아계도 있고 다양한 인종들이 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백인들 위주의 지역만을 샘플링해서 조사를 한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A 후보가 아니라 B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로 나왔어요. 그런데 과거의 데이터들은 거의 그 예측된 것이 맞았거든요. 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이걸 봤습니다. 자, 출구조사 결과 어느 당은 몇 석, 어느 당은 몇 석, 누구는 유력하고 누구는 접전입니다. 이런 결과를 봤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어떤가요? 확률적인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했더니 실제 결과가 정말 유사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과학적 통계 방법과 경험치에 의존하는 것인데, 이 미국의 대선 조사기관에서는 그 샘플링을 잘못했어요. 샘플링을 편향된 집단에 가서 하는 바람에 나머지 전체 모집단의 대표성을 잃어버려서 결론은 틀린 결과를 얻었다,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이거는 샘플링, 조사 방법에 있어서 샘플링을 하는 그런 확률적 샘플링, 그런 임의 추출,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측한 결과가 크게 잘못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 설문조사의 유형을 한번 볼까요? 인터넷 설문조사의 유형은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건 실제 사례니까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2분형. 자, 귀하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귀하는 이 제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분형이죠. 예, 아니요.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선다형. 귀하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1번 학생, 2번 선생, 3번 가정주부, 4번 회사원, 5번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있고요. 자, 리커트 척도 드디어 나왔네요. 리커트 척도, 리커트 스케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자, 응답자가 생각하는 성능은 어떻습니까? 자, 5번 매우 뛰어나다, 4번 뛰어나다, 3번 보통이다, 2번 별로 뛰어나지 않다, 1번 별로 아니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보통 5점 척도를 사용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리커트 척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 차이 척도,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이죠. Semantic differential, 그 두 개의 대칭되는 걸 가지고 리커트 척도랑 비슷해요. 자, 1점부터 5점까지, 1점부터 5점까지. 중요성 척도, importance scale. 자, 쇼핑몰에 있어서 제품의 가격의 저렴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5점 척도랑 비슷하죠. 총합 고정 척도법. 자, 10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배송이 중요하다, 가격이 중요하다, 자세한 안내와 정보가 중요하다. 10점 만점에 뭐 5점, 4점, 7점, 9점 뭐 이렇게요. 해서 총계 얼마 이렇게 하는 방법. 자, 등급, 레이팅 스케일이나 구매 의도의 척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점수표를 놓고 몇 점이냐 또는 5개 정도를 놓고 뭐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이 정도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개방형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오픈 엔드 퀘스천이 있는데, 자, 아마존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저렴한 거에 있어서 이런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아주 좋았어요. 등등. 단어 연상법. 자, 다음에 여러 단어가 제시되고 다음에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마존. 저는 어떤 여자 부족이 생각납니다. 저는 아마존 하면 강의 생각납니다. 저는 아마존 하면 인터넷이 생각납니다. 저는 아마존 하면 책이 생각납니다. 저는 아마존 하면 혁신 기술이 생각납니다. 저는 아마존 하면 제프 베조스가 생각납니다.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사생활이 생각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문장 완성법. 자, 내가 쇼핑몰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 속성은 땡땡땡땡이다. 무엇일까요? 가격이다. 아니다, 디자인이다. 아니다, 거기서 제공하는 품질이다. 뭐 거기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뭐 또는 뭐 나는 그 광고 모델이 생각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속성은 땡땡땡땡이다 했을 때 거기서 나는 무엇을 문장을 완성시키겠는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접근은 사실은 범용적인 온라인 조사에 있어서는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자들이 잘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자료의 분석 및 해석을 하고요. 이건 통계적인 기법과 의사결정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다소 좀 복잡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이 교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다루진 않았고, 조사의 결과의 보고에 대해서는 발견사항, 영어로 findings라고 얘기합니다. finding, 무엇을 발견했는가? 이런 점을 발견했어요.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격보다는 배송이 중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finding, 이거를 일종의 키워드로 밝혀내는 것이 조사 보고서의 잘된 성과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